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교육을 아주 그냥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죠. 4월 20일부터는 이건 또 금리 내용도 아니고 이건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내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리다, 우크라이나다, 고짓말쟁이들.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4월 20일 이후에 5월 9일에도 우리가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는 본방송이 언제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21시부터 50분 동안 또 진행을 해드리죠. 그때 그 교육을 통해서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교육 못 받으신 분들 주말에라도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딱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종이 그냥 아주 깊이 나왔었죠. 그 조종의 흐름이 금리에 대한 문제다, 뭐 또 다른 문제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단언컨대 전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한 이유는 잘 보세요. 선진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시장의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로금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1.75 정도 올라온 거고 미국 증시, 미국 금리 1% 수준. 앞으로 빅스텝도 진행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지난해에 벌써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잡았어야 될 부분을 지난해 1월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경기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보다는 조금 더 부양을 하자. 그 기준의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팔라졌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는 거는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그렇게 돼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올라간 그 부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부담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윤정두 얘기도 듣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2년하고도 한 번 더. 1년에 8번의 FOMC 회의. 결론적으로 17번 금리를 올렸어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17번을 금리를 쭉쭉 25bp씩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50bp씩 올린다고 해도 그 당시의 기준처럼 5.25%까지가 아닌 이제 뭐 지금 뭐 겨우겨우 얼마요? 이제 1%예요. 빅스텝을 밟는다 할지라도 앞정 금리 고점의 수준이 안 됩니다. 이때 금리 이 수준에서 어떤 경제 지표에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좀 인상을 했고 그리고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 보니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정도는 주춤거릴 수 있다. 지표가 주춤거릴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요. 경기 지표가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그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런 반응으로 연출이 돼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랠리.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결국은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뭐예요? 서브프라임이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과정. 그리고 리먼까지 터지면서 내리는 과정.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불거진 문제가 미국의 5대 IB. 리먼이 터진 게 아니고 서브프라임 터져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리먼이 붕괴되고 그리고 3위인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56%의 폭락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이후에 얼마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기준에서의 랠리, 그 기준에서의 랠리, 그 기준에서의 랠리. 지금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황. 이거 뭐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데 그것도 장기 금리가 무너져 내릴 때 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금리가 10년 만기물도 오르고 있을 때 2년 만기물이 조금 더 3년 만기물이 조금 더 오른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요.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리면서 너무 강세를 띠고요. 아우, 거짓말쟁이들. 달러 인덱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는 시점에 어떻게 돼? 달러 인덱스 100에서부터 90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윤정도 얘기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결국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IMF 때 흐름이나 그리고 뭐예요? 서프라임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원화 가치의 훼손. 그러한 흐름이 지금은 아니죠. 멀쩡한 흐름이잖아요. 다소 원화가 약세를 떴다? 그런데요. 전체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또 애널리스트 전망치는요. 수출입 동향을 놓고 봤더니 그 밖의 요인을 놓고 봤더니 연말까지의 환율은 1,200원 수준까지 설정이 될 거다. 윤정도가 볼 때는 1,100원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1,140원 정도.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 경제연구소 쪽에서는 1,200원 수준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외국인이 판다. 뭐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살까요? 원화가 강세를 띨 때 외국인이 샀습니까? 원화가 약세를 띨 때 무조건 외국인이 팔아요? 거짓말쟁이들.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1,140원 잘 지켜지다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잘 돼서 조선주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도에 선복과잉이오죠. 그 당시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죠.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환율이요. 1,140원에서부터 900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1,140원에서 900원을. 그러니까 원화가 엄청난 강세, 지금의 반대. 그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겠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겠네. 그죠? 2005년부터 해서 2005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이 55조 샀겠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요. 이렇게 원화 강세를 띠는데 환차익을 바라는 게 아니고 55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 논리상 지금 맨날 나오는 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뭐예요? 지금 논리상 뭐예요? 예? 아유,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왜? 원화가 약세니까 팔죠. 그게 왜?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환차 손이 나올까 봐 판다. 그러면 논리는 그 근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진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판다? 아니에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금. 지금 환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건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합니다. 선진 시장에서 중진, 후진 시장으로 이자율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금. 그게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는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 또 나간다 했을 때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주나요? 무슨 소리예요? 채권, 부동산, 실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에만 국한돼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그냥 전부 다 핑계거리를 잡는데 핑계거리 나올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거품이니까 오버슈팅이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진짜 문제가 되고 세계 경기가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폭락이 나와야 돼. 수요가 없으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요 멀쩡하잖아요. 예? 이러한 시황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 멀쩡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S&P 500 지수가 2015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때 그때 변동성이 작아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게 약 15%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게 약 15%. 이번 조정이 저가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 저가 기준으로 19%. 이게 지난주의 월봉의 기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의 월봉의 기준 19%가 빠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두가 이 당시 15% 대비 19%인데 올라간 게 더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더 컸을 뿐이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자. 금리 인상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다.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을 받고 금리 인상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욕구다.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 지표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절한 금리를 올린 거였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풀어놨기 때문에 너무 높아져서 급하게 올리는 거죠. 그 홍역만 치르고 나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3거래일 연속 급등.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또 일요일 날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나서 시장 들여다볼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시장 깨진다고 우량주 다 팔라 그러고 어디 이상한 종목, 시가총액도 안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시장 깨진다고, 시장 깨지면 쉬라고 얘기를 해야죠. 시장 깨지니까 우량주 팔아서 이상한 종목 사라는 사람들,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휩쓸리셨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죠.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지금요 19% 수준까지 밀렸던 거 종가 기준으로 14%가 채 안 돼요. 저 당시 수준 대비해서 등락폭이 커 보일 뿐이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는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뭐를? 조정을. 그럼 나머지 부분은 빨리 넘깁니다. 왜 그럼 나머지 미국장이 힘들었느냐? 맨 처음부터 스타트된 게, 그러니까 금리 부분 그 밖에 여러 요인, 거기서 확대된 게 우크라이나, 그게 1월 말입니다. 1월 말 이후에 3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추가적인 시장 조정을 주진 않았습니다.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더 무너졌던 거는 4월 20일에 넷플릭스. 그때는 시장 그나마도 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테슬라의 조정일 때 어떻게 돼요? 4% 수준. 그 다음에 아마존의 조정일 때 마찬가지로 4%의 조정. 거기에 추가적으로 월마트, 전기차 성장주죠. 거기다가 전자상거래 업체, 개인 소비까지.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다행히 월마트 이후의 흐름에서는, 월마트 이후에 4.73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스냅에 대해서 그 공포감. 그러니까 미국이 3일 연속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일 연속 강세를 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의 공포감 43% 깨져 내려가다 보니까 그 공포감에 미국은 약법으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 유럽은 조금 흔들했죠. 흔들. 조정받았다는 게 흔들. 거기다 26일 날 스냅의 이러한 흐름 범위에 연동돼 있는 폭. 26일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엔비디아의 흐름. 그 엔비디아의 흐름도 결국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시간에 형성됐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엔비디아의 흐름이 플러스로 정규장에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미국장은 강한데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목요일, 금요일에 약세를 뗐어요. 제한적으로 올라왔어요. 대신에 지난주 대비해서 지수가 밀린 것도 없습니다. 하방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고,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깨져 있을 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교육 잡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주말 내내 이걸 보면서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손실이 너무 많아서 빼지도 못하고. 거짓말쟁이들. 기아를 갖고 있었다면 손실입니까? 시가총액 10이 기아를 갖고 있었다면? 시가총액 8이 LG화학을 갖고 있었다면 손실이에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두들겨 맞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밀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목요일 날 OCI 뭐 날라가 주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시황 하나 잘 읽으면 이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다우지수의 흐름. 와, 5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싸 3거래일 연속.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수 어때요? 아싸. 이 흐름을 유럽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유럽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더더욱 제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제한적으로
그럼 월요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싸! 그럼 월요일부터 움직이게 된다면 누가 움직임을 줘야 돼요? 시가총액이 상위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실제 뒷받침되는 종목. 그냥 뭐 시가총액이 상위라고 해서 움직이나? 아니죠.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 어디가 있나? 저쪽 1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가 있는데요. 그래프튼 12, 13위 하던 종목 어디가 있나? 2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가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돼요?